이렇게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그 케어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공통으로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재무제표를 물었고 매출 채권이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고 TCB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TCB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산업과 관련된 분석을 한다고 했더니 유망산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또 다른 관심 있는 산업은 뭔지 자격증을 많이 땄더니 자격증을 이렇게 따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자기소개를 하니까 삽질을 한다고 하니까 삽질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물었고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비재무적 정보 이거를 뭐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행원으로서 비재무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들이 뭐 힘들지 않을지 신뢰가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구체적인 예가 있느냐 소상공인 경영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더니 설명해보고 타 은행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BI 면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직무나 인성 질문들의 직무 관련된 질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무 관련된 면접인데 주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지방 자산가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니까 지방에도 자산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자산가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료를 해석하고 나서 이제 PT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자료 2개랑 A4 용지 3장 주어지고 A4 용지 1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끝나고 제출한다. 근데 여기 사전 안내할 때는 발표할 때 시간 몇 분 지났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이 형식부터 숙지하고 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런 조금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하 이런 구조로 되겠구나. 근데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이 본인만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만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아마 지방 자산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이거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갔냐면은 아까 제가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은행별로 보고서를 보고 정리를 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코리안 웰스 리포트라고 하는 걸 발간하거든요. 강남 부자하고 강북 부자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어떤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리포트를 가지고 강남 부자하고 강북 부자 그리고 지방 자산가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사전에 숙지를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런 지방 자산가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 뭐 바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아까 방금 면접 봤던 그 친구는 이 사람 기억나시죠? 국정농단 사건 있었을 때 민정수석 했었던 우병우라는 사람죠. 이 양반이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 얼마 정도 됩니까? 300억이 넘죠?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예금이 많죠. 채권도 많고. 그럼 부자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KB국민은행 부자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순자산이 뭐 50억 이상이다, 뭐 100억 이상이다. 이 정도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수치적 기준보다는 좀 더 정성적인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뭐 추가로 더 내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 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이 일군 부를 후세에 이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후세로 넘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니즈가 더 큰 사람들을 저는 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금하고 채권 같이 안전한 자산들에게 더 많이 이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뜯기게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합법적으로 이것들을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거는 가업승계라고 하는 그 부분, 그 특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이런 자산을 이전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자산을 좀 더 불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렇게 박앤세일된 이런 자산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염가에 매수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도 추구할 수 있고, 또 환율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는 환율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에 대해 가지고는 또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이런 것들도 이런 초고액 자산가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그 핑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고, 재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인생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큽니다. 그렇다면은 뭐 골프, 승마, 여행,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 자산가들이 근로자들의 어떤 금융 교육이 아니라 자산가들의 교육, 자산가끼리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지분을 투자하게 되고 자본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특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컨셉을 그랜드 투어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럽에서는 이런 귀족들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그랜드 투어를 다니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교육 내지는 아니면 혼맥을 만들 수 있게끔 혼인, 뭐 결혼 정보 업체처럼 했던 거, 아니면 우리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처럼 입시하고 관련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눈길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티은행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초고액 자산가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그 케어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